고려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글쓴이 박한남. 최고학부 국립대학 국자감의 성립과 변천. 교육은 한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고려시대에도 교육은 국가 풍속의 근원이자 정치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로 중시했다. 태조는 즉위 초 불안정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불교와 도참을 믿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가 안정되면 풍속을 바꿔 백성을 교화하겠다고 했다. 광종은 유학 경전의 습득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인재 선발 시험인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했고, 성종은 원봉성이나 한림원 등 기관에서 겸하고 있던 교육 기능을 국자감이라는 국립학교에 전담시켰다. 국자감에는 국자죄주, 국자사업, 국자승, 국자주부, 국자박사, 국자조교, 태학박사, 태학조교, 사문박사, 사문조교를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했다. 그렇다면 고려 초기 국자감에는 누가 입학했을까? 986년 성종 5년 7월 지방학생 260명을 중앙의 국자감에 입학하게 했다. 당시 9년수와 비교해보면 각 9년에서 한두 명씩 선발된 셈이었다. 하지만 현종 때 두 차례 거란 침입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자 귀족 자제들이 일반 장리나 평민 자제들과 함께 국자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꺼리면서 국자감은 점차 쇠퇴해갔다. 이러한 국자감의 쇠퇴 원인에는 귀족 사회의 발전에 따른 신분제 정착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설상가상 문종 때 은퇴한 원로인 문헌공 최충의 사학이 성황을 이루면서 공교육기관은 폐지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예종은 최고학부로서 국자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학교 건물 중건 및 국학 칠제의 운영을 통한 국자감 중흥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과거 응시 자격의 차별화이다. 과거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국자감에서 3년 수학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학력만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국학 칠제는 유학제와 무학제로 나누었다. 총 70명을 정원으로 하는 유학제에는 다시 세부 전공에 따라 주역을 전공하는 이택제, 상서를 전공하는 대빙제, 모시를 전공하는 경덕제, 주례를 전공하는 구인제, 대례를 전공하는 복응제, 춘추를 전공하는 양정제의 6반으로 나누고, 무학제에는 총 8명을 정원으로 무학을 전공하는 강예제를 두었다. 시험은 원례고사인 월시계고와 계절시험인 월서계고를 통해 외사생, 내사생, 상사생이라는 우열반을 두어 관리했다. 우반인 상사생 가운데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은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리로 선발되었다. 예종의 공교육 강화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바로 장학재단의 설립이었다. 1119년 예종 14년에 양현고를 만들고 국자감에 속한 토지에 대한 권농과 수조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였다. 이렇듯 예종 때 국립대학의 면모를 갖춘 국자감은 인종 때에 들어와 전면적인 학칙 개정을 통해 조선시대까지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인종 때의 무학제 폐지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국자감은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의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 등의 단과대학을 둔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물론 국자감의 중심은 유학부이고 기술학부는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국립대학 성균관에 기술학부가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물론 신분제 사회였던 고려시대 국자감에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자학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문무관의 아들과 손자가, 사문학은 7품 이상 문무관의 아들만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학부인 율학, 서학, 산학에는 8품 이하 관리의 아들과 서인 및 7품 이상관의 아들 가운데 자원하는 자에 한하여 입학이 허용되었다.
학교 정원은 예종 때보다 확대되어 국자학, 태학, 사문학에 각각 300명으로 되어 있으나 인종 8년인 1130년 국학생도가 200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 기록에서 대략 200명 전후로 본다. 그리고 기술학은 그보다 적어 유학은 40명 내외로 서학과 산학은 각각 15명씩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학 교과 과정과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주입식이었을까, 토론식이었을까? 1학년 국자감 유학부 학생에게는 논어와 효경이 필수 과목이었다. 937년에 태조는 최승로를 불러 논어를 읽게 하고 포상으로 연분을 주고 원봉성에 입학시켰다. 이로 미루어 논어는 처음부터 교과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학육제의 전문 과목 가운데 대례를 빼고 역사서인 춘추를 춘추좌시전, 춘추공양전, 춘추공량전으로 나누어 총 8개 과목을 각 1년에서 3년 동안 배우게 하였다. 기술학부에서는 각 명칭에 나타나 있듯이 법률, 서체, 회계 등 실용 과목을 가르쳤다. 최소 3년을 수료하면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으나 성적이 나쁜 학생의 경우라도 국자감 재학 9년, 율생은 6년까지만 재학할 수 있었다. 교수진을 살펴보면 국자학, 태학, 사문학엔 모두 박사와 조교를 두었는데 모두 경학에 밝고 행실이 훌륭하여 모범이 될 만한 선비를 뽑아 과목을 분담하여 가르쳤다. 기술학부에는 박사만 두었는데 유학 박사는 율령을, 서학 박사는 팔서를, 산학 박사는 산수를 가르쳤다. 최고학부인 국자학의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인종 때 김수자가 쓴 행학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백관과 여러 학생들을 거느리고 돈화당에 거둥한 임금은 백사성 김부칠에게 명하여 시경 무일편을 강론하게 한 후에 기거랑 윤원이에게 질문하게 하고 또 대빙제의 학생 이성여, 정자야와 구인제의 학생 하영심에게 서로 질문과 토론을 하게 하니 그 분위기가 강물을 터놓은 것 같았다고 한다. 국자감의 명칭은 원간섭기 관제개혁으로 몇 차례 개칭된다. 충렬왕 때 국학으로 고쳤다가 1298년 충선왕은 즉위 후 성균감으로 그리고 다시 1308년에 성균관으로 다시 고쳤다. 그 뒤 공민왕은 초기에 국자감으로 명칭을 회복시켰으나 1362년에 성균관으로 개칭하여 대대적인 중흥정책을 폈다. 건물을 다시 짓고 이색과 정몽주 등을 각각 총장과 학장으로 임명하여 기라성 같은 우수한 성리학자들을 배출함으로써 고려시대 국립대학 성균관은 그 위상에 걸맞게 조선시대까지 같은 이름으로 존속되었다. 국립학교를 긴장시킨 고려시대 사립학교. 고려시대 사립학교는 개성에 위치한 12개의 학당과 지방의 서재가 있다. 고려 전기 국립학교의 존폐를 위협하기도 했던 사립학교의 효시는 11세기 문헌공 최충이 사저에 세운 시중 최공도라는 학당이다. 최충은 문종 때 은퇴한 전직 재상으로 과거 시험을 주관하던 지공거를 역임한 인물이다. 최충 사후에 그의 호를 붙인 문헌공도로 더 유명한 이 학당에서 과거 시험 합격률을 높이며 많은 인재를 배출하자 시험을 주관했던 다른 문인 관료들도 사립학교를 세웠다. 시중 정백월이 세운 홍문공도를 비롯하여 각 설립자의 시호에 따라 명명된 12개의 사립학교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물론 이들 학교는 고려 말까지 운영되었으나 아쉽게도 문헌공도 외에는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학교 운영 실태나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문헌공도의 규모는 모두 9제였는데 악성제, 대중제, 성명제, 경업제, 조도제, 솔성제, 진덕제, 대화제, 대빙제로 운영되었다. 국영 3사를 교과목으로 하되 제일 먼저 악성제에서 예, 악, 사, 어,
서, 수의 6예를 닦은 다음 차례로 각제에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대빙제에서 끝나게 되었다. 강사진은 과거에 합격하고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선비들이 맡았는데 구제학당에서 배운 학생들을 가리켜 최공도 또는 최충도라 하여 사람들이 우대했으니 이곳 강사들의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이다. 국가에서도 사학 12도에 우호적으로 관심을 가져 1133년 인종 10년에는 각 사학의 유생들이 스승을 배반하고 다른 학당으로 전학하는 유생에 대해서 과거응시 자격까지 박탈했다. 그리고 성균관 중흥 정책을 추진했던 공민왕 역시 1363년 교서를 통해 12도의 위상을 성균관 다음으로 보고 그 아래에 동서학당과 향교를 들었다. 하지만 모든 학당들이 번영한 것은 아닌 듯 싶다. 최충원 집권 때 정배걸이 세운 홍문공도 출신 급제 임득후가 모교 소유의 공자사당을 권세가에 팔아 처벌을 받기도 했다. 요컨대 유신들이 개경에 세운 고려사학 12도는 예종 4년 국자감의 칠제 설립을 통해 국립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국가인재 양성의 가장 강력한 요람이었다. 물론 고려 말 공민왕 초기에도 문헌공도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사학 명문으로 여전히 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그 전통을 이어갔다. 지방학교와 남경의 향교 교육. 고려시대 지방교육기관의 명칭은 향교였지만 이 외에도 향학, 소학, 주학, 상숙 등 여러 명칭이 있었다. 고려시대 지방학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930년 태조 13년 12월 태조 왕건이 세운 서경학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화는 성종 6년인 987년 8월 남경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거점인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한 명씩을 파견한 데에서 시작된다. 그 배경은 성종 초 여러 주군현의 학생 가운데 260명을 선발하여 개경의 국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했는데 986년 성종 5년에는 260명 가운데 무려 207명이 향수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막상 고향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듬해 12목에 지방학교를 세워 경서에 능통하고 서적을 많이 본 사람을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로 임명하여 파견한 것이었다. 남경의 학교도 바로 이때 세워졌다. 12목에 파견된 박사 가운데 후진 양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교수에게는 중앙의 국자박사로 임명하고 과거응시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방교수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후에도 유임시켜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지방학교에 대한 독려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성종은 경치 좋은 곳에 서재와 학교를 증설하고 토지를 주어 학교 경비에 충당하게 했다. 1003년 목종 6년에는 삼경과 십도의 후학교육에 성과가 뚜렷한 박사나 사장에 대해서는 중앙에 이름을 알려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실력 있는 선비를 매년 발굴하여 천거하도록 했다. 중앙의 국자감 진흥정책에 박차를 가했던 예종과 인종 때에 오면 지방교육에도 활기를 띠었다. 그 결과 1129년 인종 7년에는 글 읽는 소리가 중앙에서 멀리 외방에까지 들렸는데 이러한 현상은 옛날에 없었던 일이라 할 정도였다. 인종 12년에는 효경과 논어를 일반 백성의 아동들에게까지 나눠주었으며 인종 20년에는 강화 교동, 충청도 태안, 전라도 보안 등 지방 속현까지 향교가 설치되었다. 또한 1220년 고려 고종 7년에는 백령진장으로 부임한 이세화가 향교를 설치해 많은 과거응시자를 배출하니 고을 사람들이 경모했고 10년 후 이규보가 골도로 귀양 가던 길에 보안형 교생들이 나와 위로했다는 사례에서 무신집권기에도
전국 9년에 향교 증설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지방교육이 황폐화되기도 하였으나 원간섭기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향교의 보수 및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 충무광 3년인 1347년 예주 장석이 2000년에 의해 영해부에 향교가 건축된 사례처럼 중앙정부 주도만이 아니라 유학교육의 뜻있는 지방관리의 의지에 따라 지방학교의 복구가 나타났다. 성균관 중흥정책을 폈던 공민왕 역시 근래 전쟁으로 학교가 헐고 무너졌으나 지금부터 성균관 12도, 동서학당과 여러 주군의 향교에서 철저히 교육시켜 인재를 양성하고 논밭과 인구를 함께 가진 경우가 있으면 관에서 이를 나누어 학교 재정으로 쓰게 하라고 했다. 향교는 공자 등 선현을 제사하는 봉사와 교육의 교학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려 전기에는 문묘의 위패 대신 초상화를 모시고 다른 한쪽에서 강학을 하였으나 고려 후기에는 사당과 학교가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겨 가운데에 사당을 세워 공자의 상을 모시고 좌우에 낙무 건물을 지어 교실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여유 있는 고을에는 부엌과 곡간을 세우고 곡식을 내어 모곡으로 삼아 그 이자를 학교 경비에 충당했다. 지방학교는 교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과거를 준비하는 목적도 있었으므로 과거 시험 과목인 시, 부, 송, 책과 경의 등을 중시했는데 성리학 전래 이후에는 육경이와 사서로 바뀌었다. 하지만 향교의 다른 이름으로 소학이라고 칭하였듯이 쇠소응대로부터 시작하여 예의 염치의 경전을 가르쳤다. 이외에도 경향 각지에 산재하던 사설 교육기관으로 서재가 있다. 서재는 조선시대 서당과 맥을 잇는 보통 교육기관으로 백성자제들은 무리지어 숙박하며 스승에게 경서를 배우는데 아래로 병졸과 아동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명망 있는 선생에게 글을 배웠다. 이후 무신집권기 탄압을 피해 산림이나 산사에 은둔한 문신들 역시 서재를 지어 후진을 양성했다. 이처럼 초야에 묻혀 사는 문신들의 후진 양성 사례는 남경에서도 보인다. 우왕초 북원사신 접대 반대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삼봉 정도전은 자기가 살았던 남경 삼각산, 즉 오늘날의 북한산 아래 초가를 짓고 삼봉제라 하여 후진을 양성했다. 이처럼 사숙 형태의 후학교육은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다. 남경에서 배출한 교육과 인재. 고려시대의 남경인물로는 낙성대의 주인공 강감찬이 떠오른다. 귀주대첩으로 거란군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장군으로 더 유명한 강감찬은 983년 성종 2년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문관이며 현종 즉위 직후 예부시랑으로 지공거로서 과거를 주관했다. 본관은 금천으로 현재의 서울 금천구 지역이다. 본관과 탄생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강감찬은 유년 시절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부친이 태조를 보필하여 사만벽산 공신에 오른 강궁진인데 이 지역 호족이었다는 점에서 강감찬 역시 남할여초 호족 자제로서 자체적으로 유학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벼슬이 문화시중에 오르기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강감찬은 고향으로 낙향한 뒤 낙도 교거집과 구선집 등을 저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오원절구 한시한수가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전해진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강 삼전도 서쪽에 자그마한 섬 저자도가 있었다. 이곳에는 한종유의 별장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그가 지은 두 편의 시가 신증 동국여지 승람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한종유는 충렬왕 때에 급제한 뒤 여러 한림직을 거쳐 충해왕 원년에 밀직 제하학으로 지공거가 되어 33명의 진사를 선발했다. 1343년에는 한양군에 봉해지고 찬성사로 임명되었다.
충혜왕이 악양에 행차했을 때 충성한 사람은 한종이와 이조년뿐이었다고 한다. 충정왕이 왕위에 오른 뒤 권신들이 정치를 제멋대로 처리하자 부원군으로 향리에 물러앉아 도읍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9번 승진하여 삼중대광 좌정승 한양 부원군이 되었다가 물러난 뒤 다시 한양에서 노년을 보냈다. 젊었을 때 당시 명사들과 모여 술을 마시며 부르던 양화도라는 노래가 있다. 이보다 앞서 남경의 인물로 무신 집권 초 김보당과 함께 의종 보기를 위해 반기를 든 문신 한원국이 있다. 한원국은 명종 2년에 동지공거로 29명의 진사를 선발한 인물이다. 특히 이인로가 쓴 시 용산 한원국의 서재에서 유숙하다를 통해 이곳은 후진 양성뿐 아니라 당시 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 서문에 이르기를 산봉우리가 굽이굽이 서려서 형상이 푸른 이무기 같은데 서재가 바로 그 이마에 있으며 강물은 그 아래에 와서 나뉘어 두 갈래가 되고 강 밖에는 멀리 산이 있는데 바라보면 산자와 같다라고 했다. 이외에 한양을 본관으로 하는 한양 조씨의 인물로 조돈이 있다. 그는 원나라에 협조했던 조상들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고려에 귀의한 후 고려의 최고 벼슬인 삼중대광에 올랐다. 그의 아들 한산군 조인옥은 음보로 출사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서사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사대부들과 교류관계가 깊었다. 비록 이성계와의 깊은 인연으로 위화도 회군 공신이 되고 조선 건국 1등 공신으로 조선 초기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유경과 함께 그에게 자치통감을 강의한 학자 관료이다. 풍채가 위려하고 장중하며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보이지 않았다. 고려 문벌귀족 가문으로 유명했던 양천 허씨도 지금의 서울 지역 사람이다. 공암 허씨로도 불리는 이 집안은 현재 서울시 양천구를 기반으로 한다. 사만벽상 공신 허선문을 시조로 재상을 2명이나 배출하고 당대 명문가와 혼인을 맺었던 귀족 가문이었다. 양천 허씨의 유교적 소양과 가풍은 고려 후기 허관의 일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허관은 음서로 만족하지 않고 과거에 응시했다. 장인이 이를 책망하자 그는 선조께서 저에게 종이를 남겨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하였는데 제가 비록 여러 번 응시하여 급제하지 못했으나 종이가 아직 남아있으니 어찌 승진에 조급하여 부친의 명을 패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고려 후기 유학자 둔촌 이 집도 지금의 서울 지역 사람이다. 이 집은 광주 이씨 시조로 처음 이름은 이운령이다. 호는 둔촌인데 현재 강동구 둔촌동은 그의 호를 딴 것이다. 충모광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몽주, 이색, 이승인 등과 교유했다. 1368년 공민왕 17년에 신돈의 횡포에 대항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자 부친을 얻고 영천으로 피신했다가 신돈 몰락 후 개경으로 돌아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 집으로 개명했다. 판전 교시사가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여주로 물러나 독서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이색은 묵은집, 둔촌기에서 그대는 맹자에 대하여 진실로 맛보고 즐거워하니 그 성인의 도를 구하여 보는데 거의 이르렀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이숭이는 도운집에서 시대의 사표로 이공수와 안보를 들면서 이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문화생이 바로 이 집이었다고 보았다. 이 집은 사람들을 평론하거나 올바른 선비를 발견하면 이마에 손을 얹고 탐복했으며 옹졸하고 진부한 사람을 보면 침을 뱉고 꾸짖기를 마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사람의 성품을 대변하는 듯하다. 신증 동국여지 승람의 남경의 풍속에 대해 신의를 숭상하고 유술에 돈독하다고 한 말은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남경 사람들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